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일본이 이번 달부터 상업 포경을 재개했습니다. 네. 식용 목적으로 고래를 잡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건데요. 이를 두고서 멸종위기 고래조차 사냥감으로 전락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등 국제사회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본 정부가 금지되어 있던 식용 목적의 고래잡이를 허용했다고요. 이게 얼마 만인가요? 네, 정확히 31년 만입니다. 네. 일본 내에서 공식적으로 상업 포경이 금지된 게 지난 1988년이거든요. 예. 역사를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요. 일본은 1951년 IWC, 그러니까 국제포경위원회에 가입을 했습니다. 예. 이후 1960년대까지만 해도요. 일본의 고래 소비량은 연간 23만 톤 이상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학교 급식으로도 고래가 친숙한 재료였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IWC는 1982년에 고래 보호를 이유로 상업 포경 중지를 결정을 했고요. 예. 일본도 1988년부터 상업 포경을 공식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일본 수산업계에서는 수십 년간 반발이 지속됐고요. 지난해 9월 일본 정부가 IWC 총회에서 상업 포경 재개를 제안했는데 이 안건이 부결됐습니다. 네. 그러던 중 과거에 상업 포경을 활발히 하던 야마구치나 홋카이도 등에서 여기 이 지역구를 둔 여당 의원들이 이 일본 정부가 이 여당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을 한 겁니다. 네. 그러자 일본이 지난해 12월 IWC 탈퇴를 결정을 했고요. 일본은 유예 기간을 걸쳐서 지난달 30일에 IWC에서 정식으로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31년 만에 포경이 가능해진 거죠. 그래도 이제 일본이 그동안에도 고래를 잡아왔다고는 들었는데 이번에 달라지는 건 뭔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일본은 꾸준히 고래를 잡아왔는데요. 네. 지난해만 해도 이 일본이 조사 포경을 명분으로 남극해와 북서 태평양 공해상에서 총 637마리의 밍크고래와 보리고래를 잡았었거든요. 네. 예.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요. 상업 포경으로는 이들 두 종의 고래 외에도 브라이드 고래라는 이 고래종을 더 잡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잡는 허용 개체수 쿼터도 있는데요. 보면요, 일단 일본 정부가 허용한 연간 쿼터가 총 383마리입니다. 밍크고래 171마리와 그리고 브라이드고래 187마리, 그리고 보리고래 25마리입니다. 일본 수상청은 지난 100년 동안 앞으로 100년 동안 계속 이 고래를 잡아도 개체수가 줄지 않는 수준으로 이 쿼터를 정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국제사회 비난을 고려해서 작년 한 해 동안 조사 포경 방식으로 잡았던 600여 마리의 고래보다 한 40% 적은 수준으로 정한 겁니다. 네. 자, 개체 수는 3개로 늘었지만 전체 쿼터 수는 더 오히려 줄었다는 건데, 자, 정말 개체 수가 줄지 않는 안전한 수준인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그 부분은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견이 많습니다. 네. 올해 국제사회에선 비판이 더 우세한데요. 올해 일본 쿼터 171마리인 밍크고래를 우선 보면요. 북방 밍크고래의 이 개체수는 20만 마리로 멸종위기와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일본이나 한국 근해에서 서식하는 밍크고래는요. 멸종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네. 이 특정 개체군이 이 일본의 포경으로 소멸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예. 쿼터가 187마리라고 말씀드렸던 브라이드 고래도 보면요. 북태평양에 사는 브라이드 고래는요. 서로 다른 행동 패턴을 가진 5개 개체군으로 나눠져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거든요. 그런데 일본 학자들은 이를 부정을 합니다. 북태평양 전역의 브라이드 고래가 약 2만 6천여 마리가 이 하나의 개체군에 속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이 개체군의 차이를 인정을 하면요. 사실상 포경이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쿼터가 25마리인 보리고개는요. 이 개체 자체가 이 세계 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위기종이거든요. 예. 개체수가 차츰 늘어나고 있기는 한다고 하지만요. 멸종위기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고래 포획이 허용되면은 안 그래도 적은 개체수를 이 보전을 위협받게 되는 겁니다.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이번에 일본의 상업 포경으로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네, 우리 정부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해수부가요, 우리 수역의 고래 자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예. 우리나라 시민단체들도 주한 일본 대사관에서 지난달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일본 어부들이 상업적으로 이제 앞으로 고래를 잡게 되는 곳이 일본 영해와 이 태평양의 오호츠크의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인데요. 우리나라 주변에는 이 31종의 고래류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업폭영 대상 중에 이 포함된 종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특히 민크고래는 우리 수역에 1,500마리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래 개체수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개체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안전한 수준이다라는 일본의 의견에는 국제사회의 이견이 있는 상황이군요. 자,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까지 해서 고래를 왜 잡으려고 하는지 그만큼 수요가 많은 건가요? 아무래도 일본 전통 문화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은 이 고래고기가 저렴한 단백질 섭취원이었다고 합니다. 당시를 기억하는 노년층이 이 고래고기의 향수를 느낄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린피스 일본 지부 관계자는요. 폭영을 지지하는 것은 그 자체보다 일본인의 자존심과 전통 문화를 지키려는 것에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하지만 일본 내에서조차 이 상업적 폭영이 허용이 되더라도 고래고기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요. 일본의 젊은 층은 고래고기 특유의 맛과 냄새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본 현지 언론이 진행한 여론조사도 보면요. 폭영 재개를 지지하기는 하지만 굳이 고래고기를 먹을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 응답자가 대다수였습니다. 참 요즘에 뭐 이래저래 일본이 좀 튀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